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초보 시절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찍을 때, 시작하실 때 초보분들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실수했던 부분들 있죠.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따라하고 싶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은 뭐 대부분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선명한 사진을 찍고 싶어 해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정말 선명한 사진을 딱 보고 나서 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지 저렇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것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카메라가 좋아야 된다, 카메라가 달라지면 확실히 좋아진다, 그리고 렌즈가 좋아지면 확실히 달라진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도 일정 부분을 맞다라고 봐요. 완전히 부정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단계 리사이징이라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찍은 사진은 절대로 인터넷에서 본 그런 선명한 사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는 플래시다, 플래시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은 분명히 쨍한 사진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플래시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일단 뭐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보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내 눈으로 보는 장면이 선명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기 있는 저 장면을 찍을 거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현재 눈으로 보는 장면 자체가 선명해야지 쨍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쨍한 사진은 죽어도 난 저렇게 찍어도 선명하게 안 나오던데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장면이 선명하다, 그럼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삼각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삼각대를 저는 항상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출사를 나가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왠지 모르게 삼각대를 대낮에도 셔터 스피드가 잘 나오는 상황에서도 삼각대를 꺼내놓고 찍어야 되고, 물론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삼각대를 쓰는 습관을 들여놓게 되면은 계속 쓰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보는 세밀하게 보는 훈련이 좀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삼각대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진짜. 폐타이어가 있는데 이것을 찍게 되면 상당히 좀 인상 깊은 사진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삼각대를 딱 올려놓고 찍게 되면은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사진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삼각대 올려놓고 찍으면은 계속 높낮이를 조금씩 조정해야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앞뒤로도 조정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 사진에서. 그래서 내가 이동을 계속 하는 와중에 찍는다라고 하면은 삼각대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몰일출, 뭐 야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삼각대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계속 찍다 보니까 계속 이제 카메라가 알려주는 값대로 적정 노출 기준으로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실제로. 적정 노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적정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적정 노출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느낌이 이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저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께서 이제 블로그에 사진을 딱 올리셨는데, 이 골목의 대문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의 달동네인데 지금은 아마 재개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달동네에 있는 진짜 녹슨 대문 사진을 찍었는데 상당히 무겁게 이게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사진을 의도적으로 조금 어둡게 찍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구도와 구성뿐만 아니라 사진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밝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대문을 적정 노출로 찍어버리게 되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거운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 사진인데 그 무거운 느낌이 온전히 와닿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어둡게 찍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완전 초보는 아니고 조금 이제 찍는다고 좀 혼자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어떤 글을 게시를 했었는데 지금 그 블로그는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찍을 거리가 없다고 해서 멀리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좋은 풍경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찍어라.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잘 찍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찍면서 어디에 출품을 하거나 누구한테 잘 찍었다라고 보여준다. 추억용으로 쓰기는 괜찮은데 그건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프로 풍경 작가분들처럼 해야 돼요. 일단 좋은 풍경 있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기고 가신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죠. 인물 사진 강의도 제가 막 하고 유료 강의도 오픈하고 막 그랬지만은 인물 사진 그리고 참 이거 말씀드릴게요. 유료 강의 제가 인물 사진 추가로 계속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금 주춤했어요. 이것도. 그리고 제가 서울 쪽에 계속 출장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시간이 아예 안 났는데 최근에 조만간 영상이 또 하나 올라갈 겁니다. 네, 강좌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인물 사진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모델 자체가 모든 커리어가 있고 뭐 능력치가 상당히 뛰어나다면은 사진을 찍는 그 프레임을 짜는 방법만 알면 어느 정도는 찍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델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뛰어난 포토그래퍼가 와도 그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는 솔직히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게. 네, 그게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전문 모델들이 그만큼 비싼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인물 사진이면 일단 인물이 중요하다. 네,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 이건 팩트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풍경 사진이면 풍경의 장면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빛이 중요하다. 인물도 마찬가지긴 하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을 좀 어느 정도 좀 찍었다라고 판단됐을 때 뭐 솔직히 엄청난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었고요. 사진을 시작한 지 한 2년차, 3년차 때 정도 있죠. 그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한 장을 찍고 이쪽 장면도 한 장을 찍고 그리고 이쪽 장면도 한 장을 찍고 별 볼 일 없는 풍경에서 이렇게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진을 어느 정도 좀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딱 봤을 때 이 장면은 좀 별론데 이건 찍어봤자 결과물이 안 나올 거야.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 맞는 말이죠. 어떤 장면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좋은 빛과 좋은 풍경 이런 부분들이 사진의 퀄리티를 상당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냥 제가 길 가다가 아니면은 그냥 개천 같은 데 가면은 막 갈대밭 이런 것도 이쁘지도 않고 그냥 막 다 쓰러져 있고 막 그러죠. 막 밟혀져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이걸로 뭐 내가 찍어서 뭐 예술로 만들겠어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카메라를 접었어요. 이런 장면은 찍어봤자 안 나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죠. 그때 내가 거기에서 사진을 그냥 찍어서 저장을 해놨더라면은 지금 봤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을 건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을 당시나 사진을 찍고 나서 한 1년, 2년 요 지나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내가 그냥 안 찍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되게 후회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기록으로라도 남겨놓을 걸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일몰을 내가 찍으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일몰을 찍으러 갔는데 일몰이 이렇게 멋있게 정말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 원하는 A컷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찍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기분이 좋죠. 자, 그렇게 찍고 나서 이제 주변 풍경도 좀 뭐 잘 찍을 필요 없어요. 주변 풍경도 좀 같이 좀 찍어 오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가옥들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아니면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촌의 풍경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냥 기록으로나마 같이 담아오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A컷만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돼요. 사진으로. 사진을 시작할 때 그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사진 10년 차, 20년 차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막 사진 10년 했는데 막 이런 것들. 근데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대선배죠. 사진에 있어서는. 그래서 되게 우러러 보였거든요. 와, 나는 언제쯤 저렇게 10년 차에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왠지 모르게 10년 차 됐다 그러니까 다 좋아 보여요, 사진이. 진짜 뭔가 있어 보이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찍었을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오래 찍는다고 해서 사진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강의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간혹 가다가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팁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실제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현재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대략 한 13년, 14년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잘 찍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는 거는 기간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 사전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그 사람만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건 색감이 아니에요. 색감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녹아있는 그런 사진을 좀 만들고 얼마나 창의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난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게 좀 보이는데 대충 한 50mm 렌즈를 조금 익숙하게 쓰려면은 대략 한 5만 컷 정도는 찍으면 익숙해진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찍고 싶은 거 찍으세요. 찍고 싶은 거 찍되 대신에 이제 내가 진짜 좋은 결과물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각 잡고 찍는 거죠. 그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찍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패하면 다시 가는 거고 성공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보정을 해서 어디에 게시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사진 생활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일 때문에 사진을 좀 많이 못 찍고 있는데 일단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사진을 좀 찍어서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이 해킹됐던데 해킹된 인스타그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주 업로드를 해가지고 일상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잘 찍든 못 찍든 간에 제가 업로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